225년 익주의 노장 옹계와 남만의 왕 맹획이 10만 대군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자 제갈량은 조운, 위연, 왕평, 장익, 관색, 장환, 비이, 동궐, 번건 등의 장수들을 거느리고 50만 대군을 일으켜 남만 정벌에 나섭니다. 제갈량은 반간계를 써서 옹계를 죽이지만 맹획은 굴하지 않고 제갈량에게 맞섭니다. 이후 제갈량은 7번 싸워 모두 이기고 맹획을 7번 풀어준 끝에 맹획의 황복을 받고 남만을 평정합니다. 이상이 삼국지 연의의 남만 정벌인데 실제 역사에는 남중정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중은 한나라 익주자사부의 지배를 받는 월수군, 장가군, 익주군, 영창군 4개군을 말하는데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자 자연스레 초계 영향권이 됩니다. 이런 남중의 반란은 꽤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8년 월수 이민족의 우두머리인 고정이 반란을 일으켜 신도현을 포위하자 이엄이 반란을 토벌합니다. 건원 말 221년 이전 익주군의 호족 옹계는 유비가 임명한 태수 정왕을 살해하고 후임 태수인 장해를 사로잡습니다. 옹계는 장해를 만나지도 않고 귀신의 힘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죽일 가치도 없다. 오나라로 보내라. 이 사건은 오가 규지태수 사섭을 통해 옹계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사주한 겁니다. 한술 더 떠 손권은 유장의 아들인 유천을 익주자사로 임명하고 교주와 익주의 경계지역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유비의 동호정벌이 불가피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했던 남중의 상황은 유비가 죽자 난리가 납니다. 고정, 주포, 옹계가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지요. 하지만 유비가 죽고 주력군이 괴멸된 촉은 힘이 없었습니다. 유비 사후 촉의 군대를 통솔한 이엄은 옹계에게 편지 6통을 보내 살살 달랩니다. 하지만 옹계는 한마디로 이엄을 엿먹입니다.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없고 땅에 2명의 주인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있으니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믿거나 말거나인 기록이 있습니다. 익주종사 상방이 장가군 태수 주포가 반란을 도모한다는 첩보를 받고 장가의 주부를 붙잡아 신문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분노한 주포가 상방을 공격해 죽이고 촉 조정에 상방이 모방했다고 무고를 합니다. 이에 제갈량은 상방의 자식들을 죽이고 상방의 동생 4명을 월수로 귀양 보내며 주포의 반란을 무마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포는 반란을 일으켜 옹계에게 합류해버립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갈량을 이중인격자, 위선자, 살인마, 조조 같은 놈이라고 욕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동진시대의 역사가 손성이 지은 위시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위시춘추는 진수삼국지와 비교해 믿기 힘든 기록이 많고 해당 기록에 대해 배송지는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의 반란군이 장악한 월수에 상방의 동생들을 귀양 보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록 자체가 거짓이거나 제갈량이 주포에게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간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진의 역사가 상거가 지은 파촉 한중지방 역사지리서인 화양국지에 따르면 옹계가 반란을 일으킨 후 맹획을 포섭했다고 합니다. 남중지방의 이민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자 한족뿐 아니라 이민족에게 널리 지지를 받는 맹획을 끌어들여 세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월수, 익주, 장가군이 반란군의 손에 들어가고 영창군은 촉 조정과 연락할 길이 끊어집니다. 참고로 월수군이 11시 방향에 있고 장가군이 3시, 익주군이 6시, 영창군이 8시 방향에 있습니다. 옹계는 영창군도 손에 넣으려 했지만 영창의 공조, 여계와 부승왕항은 관문을 닫고 굳게 저항합니다. 이렇게 영창군이 위기에 처했지만 촉한 조정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황제 유비가 죽은 상중이라 군대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 유교 국가에서는 이런 거 되게 따집니다. 그렇다고 촉한이 손을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23년 11월 등지는 오와 동맹을 맺기 위해 무창을 방문하지만 손권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연희에서 손권이 등지를 맞이하며 펄펄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고 무사들을 배치해 겁을 준 것은 거짓입니다. 손권은 그저 위와 촉 사이에서 간을 본 것뿐입니다. 손권은 양다리 걸치는 게 아주 습관이죠. 위와 손을 잡자니 계속 삥 뜯길 것 같고 허약한 촉은 언제 망할지 몰라 불안하고 결국 손권은 등지를 만나 동맹을 허락하는데 연희에 누락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지는 오나라로 잡혀온 장애를 풀어달라고 했고 손권은 별 생각 없이 허락합니다. 장애가 오해서 쭈구리로 살아서 손권이 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후 장애가 촉으로 출발하려는데 손권은 장애를 불러 한마디 합니다. 과부가 된 촉의 탁시의 딸이 사마상여에게 도망쳤다고 하는데 자네 나라의 풍속은 어찌 이 모양인가? 참고로 손권은 남을 디스하는 고약한 취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디스의 달인인 제갈각을 총애하죠. 하지만 장애의 디스 실력도 손권 못지않습니다. 남편이 출세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재혼한 오의 주매신의 아내보다는 나을걸요? 이쉑? 제법인데? 감탄한 손권이 반격에 나섭니다. 내가 자네를 풀어주면 촉으로 돌아가 벼슬을 할 텐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가? 굳이 생색을 내는 손권에게 장애가 미운 놈 떡 하나 주기 신공을 펼칩니다. 저는 죄를 짓고 돌아가는 몸이라 목숨만 건져도 다행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지면 58세 이후의 삶은 대왕께서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의 대답에 손권은 흡족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궁에서 나온 장애는 후회의 막심이었습니다. 내 입이 방정이지 손재리가 날 스카우트하려 들겠는걸? 장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고 간신히 손권의 추격대를 따돌립니다. 225년 3월 힘을 기른 제갈량은 남중 토벌군을 일으킵니다. 제갈량은 본대를 거느리고 월수로 향하는 한편 마충에게 장가를 공격하게 하고 이회는 익주군을 공격하게 합니다. 장수진이 초라하기 그지없네요. 관우 장비 좋은 관장도 트리오가 활약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반란군은 어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월수의 고정은 보루를 쌓고 저항했지만 제갈량에게 간단히 격파됩니다. 마충은 장가를 평정하고 주포는 제갈량에게 잡혀와 목이 잘립니다. 반면 이회는 반란군 토벌에 애를 먹습니다. 익주군으로 들어간 이회의 군대는 2배가 넘는 적에게 포위되고 제갈량 본대와의 연락도 두절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회의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이회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적에게 보냅니다. 식량도 떨어졌는데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부디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충성! 이 말을 믿은 적이 포위를 느슨히 하자 이회는 적을 기습해 대파합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모자 옹계는 고정의 수하에게 살해당합니다. 반란이 실패로 끝날 것 같으면 대장의 머리를 가지고 적에게 투항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후 제갈량이 맹획을 7번 잡아 7번 풀어줬다는 내용은 화양국지와 동진의 습착지가 지은 한진춘추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제갈량이 맹획을 7번이나 풀어줬는지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국지 게임이라면 모를까 전쟁에 소요되는 군수물자와 기간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희에 나오는 목록대왕의 코끼리 부대, 올돌고래 등갑부대 등은 당연히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갈량의 1차 북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